안녕하세요. 원자와 전자의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그려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분자 세계의 청사진, 루이스 구조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도구지만 화학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원자들이 어떻게 서로 달라붙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마 초기 화학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걸 그려낼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 해답이 바로 이 루이스 구조입니다. 우리만의 분자 지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지도는요, 전자가 여기저기 떠다니는 게 아니라 원자들 사이에 딱 고정되어 있다는 아주 영리한 가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덕분에 우리가 복잡한 분자 결합을 훨씬 쉽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특별한 지도를 그리는 법을 한번 배워봐야겠죠? 아주 중요한 규칙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 바로 팔전자 규칙, 다른 말로는 옥텟 규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들이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8개 채웠을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구조를 그릴 때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자, 이 지도를 그리는 데는 아주 명확한 4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보기만 하면 좀 막막하니까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산화탄소를 예로 들어서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따라가 보죠. 이산화탄소, CO2죠. 먼저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자가 총 몇 개인지 세어봐야 해요.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4개, 산소는 하나당 6개인데 2개가 있으니 12개. 다 합치면 총 16개의 전자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 가장 덜 욕심쟁이 원자,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낮은 원자를 가운데에 두는 거죠. 산소보다는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낮으니까 탄소를 가운데 딱 놓고 양쪽에 산소를 배치합니다. 자, 이제 남은 전자들을 주변에 쭉 뿌려주고 보니까 어라? 가운데 있는 탄소가 전자다 8개가 안 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4단계, 양쪽 산소에 있던 전자쌍을 하나씩 끌어와서 다리를 하나씩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중결합이죠? 자, 보세요. 이제 모든 원자가 8개의 전자를 가지면서 아주 안정적인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가진 이 지도가 언제나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이 규칙을 벗어나는 녀석들도 있거든요. 이런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팔전자 규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BF3의 붕소처럼 나는 8개 없어도 괜찮아, 6개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이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반대로 PCl5의 인처럼 3주기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덩치가 커진 원자들은 d 오비탈이라는 추가 공간을 활용해서 8개를 훌쩍 넘는 10개의 전자를 가지기도 합니다. 규칙을 좀 어기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도를 그려봤는데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정확한 최적의 경로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좀 더 발전된 도구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의 분자를 두고 루이스 구조를 그려봤는데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되는 여러 개의 정답지가 나오는 경우, 이걸 바로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전자가 딱 고정되어 있다고, 즉 편제되어 있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전자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원자에 걸쳐서 구름처럼 퍼져 있는 비편제화된 상태가 진짜 모습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우리의 지도가 한 단계 더 정교해지는 순간이죠. 자, 탄산이온을 한번 보실까요? 이중결합을 여기 위쪽 산소에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말이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중결합을 왼쪽 아래 산소에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셋 중에 진짜는 뭘까요? 정답은 셋 다이면서 동시에 셋 다 아니다입니다. 실제 구조는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조금씩 섞인 평균적인 모습, 즉 혼성체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탄소산소 결합이 1.33중 결합처럼 완전히 똑같은 길이를 갖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한 구조들이 서로 동등하지 않다면요?
그럴 땐 어떤 지도가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게 형식 전화라는 또 다른 도구입니다. 형식 전화라는 게 뭐냐면요. 각 원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수랑 지금 구조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자수를 비교해서 매기는 점수 같은 거예요. 계산은 조금 복잡해 보여도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형식 전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즉 전화를 거의 띄지 않을수록 더 안정적이고 따라서 더 현실에 가까운 구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구조를 고르는 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웬만하면 모든 원자의 형식 전화가 0인 게 최고고요. 둘째, 어쩔 수 없이 전화를 가져야 한다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같은 큰 숫자보다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처럼 작은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전하는 전기 욕심이 가장 많은 원자, 즉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자가 가져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평가하고 또 예외까지 살펴보면서 꽤 깊이 들어와 봤는데요. 그래서 이 지도를 완벽하게 익히는 게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루이스 구조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분자의 실제 3차원 모양을 예측하는 VSEPR 이론이나 분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극성,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반음성까지 이 모든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이론들이 바로 이 루이스 구조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이걸 모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다시 이 비유로 돌아오게 되네요. 루이스 구조는 실제 분자의 복잡한 모습을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하는 어찌 보면 단순화된 지도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 없이는 우리가 분자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여정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가장 필수적인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이 평면적인 2차원 지도라면 과연 우리는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진짜 세상처럼 입체적인 3차원 분자 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